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크니까 그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 분해능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yes가 답일 것 같은데 yes가 답이기도 하고 no가 답이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요 사진에 여기 보면 여러분 왼쪽 끝에 허블 우주망원경의 주경, 이 프라이머리 미러가 있습니다. 요게 지름이 2.4m죠. 반면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3m 되는 이 육각형 거울이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서부터 맨 위까지 높이를 따지면 이게 6.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2.4m의 제곱의 면적, 또 6.5m의 제곱의 면적을 따져보면 이 면적의 차이가 한 7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7배나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거꾸로 7배나 더 어두운 그런 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림을 보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6.5m의 원을 다 채우고 있지 않죠, 그렇죠?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이제 비어 있고, 또 가운데도 육각형 거울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도 가운데 이제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를 꽉 채워놓으면 더 면적이 넓어질 텐데 왜 비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 망원경들이 이제 반사망원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망원경은 빛이 이제 우주에서 오면 거울에 의해서 이제 반사를 시키죠. 반사를 시켜서 그럼 도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이 두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부경, secondary mirror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경에 반사된 빛이 부경에 다시 반사가 돼서 다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을 요 가운데 뚫린 구멍 안으로 받아서 그 초점면에서 거기 이제 기기들이 있죠.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빛을 나눠서 스펙트럼을 얻는 이제 분광 관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사망원경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이제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고려하면 실제로는 7배까지는 안 되고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 6배, 6.2배, 6.3배 정도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파장대라면 6배 더 이제 그 어두운 천체를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단순히 면적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반사를 잘 할 거냐. 지금 이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다르게 제임스 웹 망원경은 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적외선 빛을 가장 잘 반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을 따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적외선 망원경으로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허블보다 이제 훨씬 집광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면 어떤 우주가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시죠? 이게 한 6월 정도가 되면 22년 여름 정도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런 사진이 아마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예측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제 주로 이제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제임스 우주망원경은 이제 적외선 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해능이 더 좋으니까 더 세밀하게 더 작은 구조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에서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매우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이죠.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그 3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가장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들을 이제 뽑았을 때 가장 먼저 뽑힌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독수리 성운 있죠. 이제 독수리 성운에 그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들이 있는데 이 가스들의 어떤 마주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검게 보이는 영역들은 이제 가시광이 통하지 못하니까 검게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밀도가 매우 높은 영역에서 이제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그래서 이제 창조의 기둥이다. 이렇게 세 개 기둥이 보이는데 그런 이제 이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그 가시광으로 봤던 이 독수리 성은 그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적외선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모습이 똑같은 위치를 찍은 건데 이거는 허블에 있었던 근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대가 다릅니다. 파장대가 다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그 인터스텔라 공간에 있는 이 먼지들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파장으로 하면 뭐 1 마이크론, 1 마이크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광선은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통과를 못 하는데 적외선으로 가면 뭐 2 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먼지보다 파장이 길어서 통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먼지가 약간 보이긴 하는데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 먼지에 가려서 검게 보였던 영역들이 다 통과해서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적외선 관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들도 훨씬 더 많이 별들이 이제 여기 다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이 가시광 사진은 온도가 높은 별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사실 온도가 낮은 별들이 개수는 더 많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반면에 이 적외선은 온도가 낮은 별들을 이제 주로 이제 추적을 하니까 이 가시광으로 찍은 사진에 비해서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이 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넘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 그러면 만약에 가시광이나 이제 근적외선 정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봤던 요 사진보다 조금 더 분해능이 좋은 더 세밀한 어떤 그런 사진들이 이제 찍힐 것으로 기대가 되겠고요. 중적외선 쪽으로 가면 그러면 매우 다른 소스들, 천체들이 다른 천체들이 이제 많이 보이겠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진이 될지. 자, 조금 있다가 저 시뮬레이션한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크니까 그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 분해능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yes가 답일 것 같은데 yes가 답이기도 하고 no가 답이기도 합니다. 뭐 조금 자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망원경이 분해할 수 있는 이 각도, 아주 그 크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 망원경의 그 거울의 지름,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여기 D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망원경이 10배가 커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타가 10배 작아지게 될 테니까 10배 작은 각도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예를 들어서 뭐 0.1초까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가 크면 0.01초까지 아주 작은 크기를 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 이제 크니까 그죠? 몇 배가 큰가요? 한 2점 몇 배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분해능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빛의 파장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에서 예를 들어 같은 파장대를 보면 당연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제 파장이 저기 분해능이 좋을 텐데요. 문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보잖아요. 적외선은 파장이 깁니다. 그러면 망원경의 그 주경, 거울의 크기가 똑같을 때 가시광을 볼 때에 비해서 적외선을 보면 분해능이 떨어져요. 지금 여기 그 시계에 제가 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파장입니다. 우리가 가시광을 보면 0.5 마이크론인데 만약에 1 마이크론을 본다. 그러면 2배로 이 각도가 커집니다. 분해할 수 있는 각이 0.1초였다가 2배로 커지니까 0.2초까지밖에 분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 마이크론까지 간다. 그러면 뭐 4배가 되고 뭐 20 마이크론까지 간다. 그러면 40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가시광 0.5 마이크론에서 0.1초 각을 분해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20 마이크론 중적외선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0.1초가 아니라 4초 정도밖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매우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허블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분해능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망원경이 크니까 좋아지지만 또 파장대가 길어지면 나빠진다.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외부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아주 멀리 있는 최초의 은하들에 가까운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시뮬레이션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제 최초의 은하를 찾아라.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매우 오랫동안 관측한 울트라 딥필드의 이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위쪽이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그대로 보여준 건데요. 보시면은 그 가운데 네모가 쳐 있죠. 이 네모가 쳐 있는 걸 확대한 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나선 은하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선이 약간 있고 이렇게 약간 희뿌옇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요 그 똑같은 은하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분해능이 이제 좋을 테니까 더 세밀하게 보입니다. 요거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은하인데 이게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직접 찍은 게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보시면 이 나선파를 따라서 파랗게 이렇게 점들이 보이죠. 이게 별들이 생성되는 그 스타 포밍 클럼프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보여요. 위에 그 HSD 이미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는데 분해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세밀한 구조들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적외선을 관측하면 이렇게 보이진 않겠죠. 분해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파장대에서 이제 관측을 하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아주 그 멀리 있는 은하들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여름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